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 위 필지예요. 위에 필지 전체적으로 높이 제한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게 건물의 층수도 중요하지만 층고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과도로로서 4m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현장 가서 보셨겠지만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m를 후퇴해야 돼요. 저희가 대지 면적이 181인데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가 건축이 되는 위치에 횡단보도 앞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은 되거든요. 위치적으로는 뭐 아주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건축의 용도를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1차적으로는 임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보다는 나중에라도 가치가 올라가니까. 가치가 좀 올라가죠. 높으니까 네, 맞습니다. 새로 건축했을 때의 건축물의 용도가 전체 그린생활시설 계획을 하면 또 어떨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체를 이제 그린 생활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임대차가 좀 힘들 것 같으면 상층에는 뭐 주택을 한다든지. 혹시 단지 내 출입구 어디로 나시는지 계획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것까지 조사를 못 해가지고. 저도 아직 모르는데요. 지금 현재 1차 출입구는 그 모델하우스 쪽에 사거리, 거기에 우선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2030세 되니까 출입구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도 위치가 출입구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횡단보도에 있는 위치도. 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그 메인 출입구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는 전체 상가를 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즘에 계획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아파트가 그린생활시설을 잘 안 만들어요. 그렇죠. 그냥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지 단지 내 상가를 잘 안 만든다고. 그런 측면에서 출입구 위치 보고 단지 내 계획 그 두 가지만 맞는다면 저는 전체 근생으로,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주택을 종중해서 소유하게 되면은 뭐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세무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큰 제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임대가 좀 덜 될 것 같으면 2층이나 3층까지만 근린생활시설을 놓고 4층, 5층은 주택을 넣자, 뭐 이런 계획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근생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야 건축 계획도 좀 원활할 것 같고, 토지 이용 계획원이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앞에 전면에 이제 있는 도로가 20m 이상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 제한 없이 아주 똑바로 한 층의 층고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땅이에요, 사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 위 필지예요. 위에 필지. 위에 필지가 이게 하나면 좋은데 요 뒤에는 또 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높이 제한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게 건물의 층수도 중요하지만 층고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쪽에 있는 도로가 있어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은 일조권 계산할 때 높이 제한을 덜 받아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도로가 이렇게 통과도로예요. 통과도로로서 4m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현장 가서 보셨겠지만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m를 후퇴해야 돼요. 저희가 대지 면적이 181인데 여기서 건축할 때는 마이너스 약 한 18.5제곱미터 정도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162.5제곱미터의 대지를 가지고 건축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평으로 따지면 49평. 이런 도로 후퇴는 예상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 대표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건축 계획을 하는 게 어떨까. 어쩔 수 없는 법적인 겁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종중에서도 총회 때 사업성을 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건축 계획 수립을 할 수 있어요. 1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2층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3층은 어떻다, 이런 안을 저희가 계획을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한 3D 작업을 해드립니다. 종중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이 사업을 들어가는데 필요한 비용, 지금은 서로 이렇게 대화만 하면서 이렇게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설계가 나오고 나면 비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뽑아드릴 수 있거든요. 오차 범위가 거의 뭐 한 3%에서 5% 사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건축할 때 아시겠지만 건축비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건축 설계비, 철거에 또 필요한 비용, 무슨 요즘에는 안전계획, 무슨 조사 비용, 이런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를 그때 나올 때마다 종중에 허락받고 쓰고 이러게 되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비용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건축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스펙을 제가 제안을 드릴 겁니다. 어떤 자재를 썼길래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냐도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종중에서는 대출 아까 저한테는 보유자금 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공사비라든지 조달하려면 아마 대출이 좀 필요할 거예요. 이 자금 내에서 끝나지는 않으니까 그 대출까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뭐 한 2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만들어 가지고 브리핑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말씀 안 드렸다. 저희가 혜택이 있어요. 요거 적용이 될 것 같은데 3년간 용적률이 일시적으로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현재 200%거든요. 요게 250%까지 완화받을 수 있는 타임이긴 합니다. 요거 활용하게 되면 더 좋은 타임이기도 하다. 현재 상태에서 대대적인 증축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떤가. 아무래도 증축을 하게 되면 신축보다는 좀 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신축이 100이면 얘는 한 7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주차장이에요. 이 주차장이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증축을 할 수 있는 평수가 40평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걸 넘으면 주차장을 더 넣어야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늘 공간이 없어, 여기는. 그게 좀 약간 단점이 아닌가. 신축이 너무 대출 상한선이 너무 높으면 증축을 해서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손을 대야 되는 거는 우리 전화 임원들은 100% 찬성을 하고 있어요. 마침 그 아파트가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진행하자는 데는 많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건축 면적이 실제 시공하는 면적이요, 지하 포함해서 약 150평 정도 건축이 된다. 그리고 그랬을 때의 사업비, 건축비 외에 이제 각종 비용 포함해서 평당으로 러프하게 보면 모든 거 포함해서 한 900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3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증축은 이제 한 개층만 딱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더는 못 올려요. 일부 건물을 푸시고 그 자리에다 주차를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외부하고 내부 리모델링 다 해야 되잖아요. 한 8억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증축하게 되면 40년 된 건물이 하는 거니까 그 점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가격이면 증축은 현금 확보한 것 갖고는 가능한 거고 신축을 하게 되면 대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5억 정도. 이제 대출 받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우리가 임원회에서 오케이 그렇죠. 해가지고 그게 대출 얼마 정도가 동의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또 대출도 금융권에서 해줄 거예요. 이게 종중 거라 그런 동의가 절차가 있나 없나를 보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규모하고 금액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일단 사전 임원회의에서 말씀을 하시고 종중회의 때는 좀 정확한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금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제가 종중 분위기를 모르니까 이런 안을 신축하고 증축하고 해서 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11월 달에 한번 찾아뵐 거예요. 11월 초에 저희가 임원회를 하거든요. 네. 대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한 일주일이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일주일이면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임원회의는 제가 볼 때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해서 드리면 그걸로 대화가 될 것 같고 정기 초회 때는 좀 정확한 걸로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한다면 2, 3주 정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 계획을 준비를 할 수 있다. 11월 초쯤 되면은 임대 계획도 좀 나올까요? 그거는 제가 러프하게 뭐 말씀을 드릴게요. 예상 매출 말씀하시는 거죠? 또 11월 달에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